안녕하세요. 13kg 감량한 정당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을 먹으려는데 어떤 약이 좋을까요? 아는 사람이 먹고 효과를 봤던 약, 광고에서 봤는데 좋아 보여서 살찌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듯 살을 빼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약도 그렇고요.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는데도 안 빠져. 늘어난 체중으로 관절은 쑤시고 몸무게 때문에 우울증까지 올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입니다. 다이어트 약은 과식하는 날 먹는 약이 아니죠.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그 수치에 다다를 때까지 꾸준히 복용 후에 약을 끊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지 않을 경우 살이 안 빠집니다. 더 찔 수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선 상황에 맞게 어떤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해야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펜터민 계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제니칼, 소화 흡수를 늦춰주는 삭센다,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체인 큐시미아,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이죠.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약들 중 골라 쓰게 됩니다. 당뇨는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입니다. 살이 찔 경우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살을 빼면 당뇨가 좋아집니다. 당뇨에서 중요한 것이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글루코즈, 즉 당으로 분해됩니다. 글루코즈는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당이 세포가 움직이는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 혼자선 세포 내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선 인슐린이 필요한데요. 세포 벽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 즉 인슐린이 열쇠라 치면 이 열쇠를 꽂아주어야만 세포 내로 글루코즈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벽에 인슐린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즈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비만일 경우 발생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혈액 내 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피가 찐득찐득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내부 장기들이 망가지고요. 당뇨 환자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 속 당 때문에 갈증을 잘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식욕 억제제 중에서 교감신경 항진제인 펜터민의 경우 복용하게 되면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약은 주사제인 삭센다와 지방흡수 억제제인 제니칼입니다. 삭센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주고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삭센다가 당뇨약을 개발 중에 발견된 것만 봐도 당뇨 환자에게 잘 어울리는 약이죠. 지방흡수 억제제의 경우 당 대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없고요. 단독으로 복용하기보단 삭센다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내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진 통로로 혈액이 흐르다 보니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죠. 계속 놔둘 경우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살을 빼고 운동을 한다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아직 다른 질환들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큐시미아, 제니칼, 삭센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힐 경우 심장이 괴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 또한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다이어트 약은 삭센다입니다. 삭센다는 살을 빼릴 뿐만 아니라 심장에 끼는 지방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분해된 뒤 혈액 속으로 이동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이 세포로 간 뒤에 남는 건 일단 피부 및 피하지방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몸은 남는 영양분을 안 버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먹는 족족 저장해와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피하지방이 넘칠 경우 남은 영양분은 내부 장기 사이에 저장하게 됩니다.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복부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사전 회식과 음주의 영향이 크죠. 이런 분들에겐 싹센다와 지방흡수 억제제가 적합합니다. 여러 식욕 억제제 중에서 내장 지방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 건 싹센다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술 마실 때 안주로 먹는 게 지방이 포함된 고기인 경우가 많으니 지방흡수 억제제를 같이 먹어주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멍하게 있다가 정신 좀 차려야겠다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작용을 해서 그렇죠.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을 먹었을 때도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살은 빠져도 몸이 많이 힘들 수 있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싹센다나 지방흡수 억제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고 살이 쪄서 불편하신 경우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들을 무리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 다르니 그에 맞춰서 처방을 받아야겠죠. 비만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